실제로 감기는 사람들마다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, 그리고 그 감기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도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와 증상에 맞춰서 사실은 감기약이 좀 다양하게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기약들, 그리고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기약을 좀 준비했습니다. 사실 종류가 더 많은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걸 대략 지금 보니까 9가지 정도 되네요. 그 감기약이 이렇게 종류가 많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좀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증상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도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감기 치료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먼저 이제 요새 이제 한의원에서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에 가루약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, 요새는 좀 약이 좀 잘 나와서요,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좀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 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소음이라는 약제인데, 실제로 삼소음이라는 약에는 보통 이제 감기가 좀 오래 가거나, 감기가 잘 안 떨어지고 잔기침이나 가래가 좀 남아있을 때,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감기가 좀 오래 갈 때, 이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약제고요. 요거는 이제 구미강활탄이라는 약인데요. 이 약은 보통은 감기 걸렸을 때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몸살이 좀 심해지시는 분들, 두통이 심하거나, 피로해지거나, 아니면 몸이 쑤시면서 아프거나, 이런 식으로 몸살이 왔을 때는 이 구미강활탄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. 이 약은 이제 곽향정기산이라는 약인데요. 감기만 오면 좋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오면서 또 소화기 쪽에 문제가 좀 같이 오면서 체기가 같이 끼는 경우가 간혹 좀 자주 있습니다.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 내가 소화기 쪽도 같이 문제가 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약을 좀 처방해 드리고 있고요. 은교산이라는 약입니다. 이 은교산이라는 약은 특히 이제 염증성 질환에 좀 자주 쓰게 되는데요. 특히 편도가 좀 심하게 붓는다든지, 인후염, 목 쪽에 이제 통증이 심해진다든지, 열감이 심해진다든지,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나타났을 때, 염증이 심해질 때 보통 은교산을 처방하게 됩니다. 오령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이건 보통 이제 감기약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예를 들면 설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부었을 때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. 감기로 인해서 어떤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, 그럴 때 보통은 오령산을 좀 처방하게 되죠. 소충약탕입니다.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좀 유명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. 보통 콧물이 맑은 콧물이 좀 많이 흐른다든지, 감기 걸리면 기침이 많이 심하다든지,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코 쪽에 증상이 좀 심하다, 콧물이 좀 줄줄 흐른다, 이럴 때는 보통 콧물을 말려주고 기침을 진정시켜주는 소충약탕을 사용하게 되죠. 갈근액기탕입니다. 이 처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침이나 콧물이 심하다, 이런 감기가 아닌, 나는 감기만 걸리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코가 꽉 막힌다, 이런 분들한테는 갈근액기탕을 처방해 드리면 코가 뻥 뚫리면서, 그리고 두통이나 그런 열감도 빠르게 진정이 됩니다. 자, 이제 연교패독산인데요. 이 약은 사실은 감기약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인데요. 이 약제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목이 칼칼하게 이제 물을 마실 때라든지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프다, 이런 식으로 목이 칼칼하게 아프다든지, 기침이 자주 난다든지, 어떤 그런 식으로 열이 난다든지, 간혹 몸살도 올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목감기 쪽, 그리고 기침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을 때 연교패독산을 사용하게 됩니다. 소시오탕은 기본적으로 염증성 질환인데요. 일반적으로 감기 걸렸는데 열이 난다라고 하면 이 소시오탕은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.
뭐 편도선염뿐만이 아니라 인후염 이런 식으로 염증성 질환에 쓰게 되는데요.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은교산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염증성 질환에서 열이 아주 심하다라고 하면 보통 은교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무난하게 좀 열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 소시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. 제가 오늘은 감기약 여러 종류를 갖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실제로 감기를 걸린 사람들마다 감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는 자각적인 증상들은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춰서 감기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처방들을 사실은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.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. 물론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물론 제일 유명한 거는 탕약이겠죠. 한의원에서 원내에서 감기약을 달여서 처방하는 경우를 탕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지금처럼 가루약 형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엔 이제 제가 좀 다시 한번 뭐 보여드릴 건데 시럽 형태로 연조 엑스제라고 해서 그 액기스 형태를 우리가 짜먹는 마치 시럽 형태의 감기약도 있습니다. 각각의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. 탕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빠르긴 한데요. 아무래도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가루약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는 약제들이 대부분입니다. 물론 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한두 가지 약제들도 있긴 하지만요. 대부분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뭐 하루 금액이 대략 한 1,000원? 1,000원 정도 선, 뭐 비싸면 2,000원 정도 선에서 처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편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이 탕약보다는 사실 효과가 조금 적어서 그 가루약을 가지고 탕약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루 분량의 3배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.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루약이 나왔을 때 하루에 보통 아침, 점심, 저녁 3번을 먹게 되는데 탕약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요 세 포를 한 번 먹을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먹기가 힘들겠죠. 그렇지만 뭐 무조건 이렇게 3배 용량을 먹지 않아도 그냥 한 포씩 하루에 3번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감기는 빠르게 완화시켜 줄 수 있다. 다만 증상이 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은 있고요. 그 다음에 연조엑스 같은 경우는 아까 시럽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휴대가 좀 편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조엑스, 그 액기스 형태의 약을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. 다만 이제 액기스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서 단순히 완전히 한약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한 조금 부영제들이 좀 들어갔다, 첨가물들이 좀 들어갔다. 다만 그런 첨가물들이 뭐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맛이 너무 달거나 이런 약간의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.